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특화 단지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7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북에서 무려 2곳이나 포함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미와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동산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1곳이 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총 7곳을 지정하였다라고 하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분야에서 반도체는 구미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는 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이미 이제 좀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으로 대체로 좀 뽑힌 느낌이죠. 이 7군데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 614조 원이라는 금액에서 어떤 곳에 금액이 많이 또 투입이 되었느냐, 이런 것도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용인 평택이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안 아산 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들이 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포항 같은 곳들이 12조 원이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눈길이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곳들은 뭐 선정된 것 자체로도 참 기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초격차라는 게 지금 1등인데 뭐 2등과 아슬아슬한 1등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도 좋지만은 더더 격차를 벌리면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1등을 만들겠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첨단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표현을 좀 신경 써주면 되겠는데, 이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서는 비메모리 시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CPU나 GPU, 이런 그래픽 카드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됩니다. 비메모리는 우리가 두뇌의 역할을 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연산해 나는가, 이런 기술력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뭐 순간순간 빠르게 이제 계산해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장을 좀 해야 된다, 메모리 기억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휴대폰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걸 찍고 그걸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뭐 낸드 플래시, D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초격차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메모리 반도체 핵심은 이제 결국은 양산화거든요. 이런 D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효율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규모 생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비메모리, 메모리 둘 다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뭐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자체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죠. 뭐 방금 말씀드린 휴대폰에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날 거고, 특히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전제품은 사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많이 생산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점유율을 미리 확보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못 쫓아오도록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특화 단지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 소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SK 실트론이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웨이퍼, 뭐 반도체 기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판때기예요. 반도체 판때기를 말하는 거고, 이런 판때기에다가 회로를 하나하나씩 올리게 되는 건데, 우리 뭐 예시로 들자면은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에도 도우,
우리가 이제 피자 반죽이 있고 그 위에 토핑을 하나하나씩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리콘 웨이퍼나 기판 같은 것들은 이러한 도우를 얘기하는 거다. 즉 피자 반죽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의 이제 재료를 핵심 소재들이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구미에 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쿼츠웨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판들을 또 감싸는 유리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막에 있어서 또 세계적으로 앞서 나간 기업이 이 원익 QN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곳들이 이미 구미에 많이 있고 또 기술력도 괜찮다 보니까 이 구미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밸류 체인을 완결하겠다.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즉 각자 기업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최종 공정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순환 시스템을 잘 갖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경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가 핵심이게 되는 거죠. 이 양극재라고 하면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가 좋을수록 배터리 성능이 오래 가고 출력도 좋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좋아지다 보면은 이제 주행 거리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기차를 살 때에도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 번 충전했을 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 거기에 있어서도 이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이제 또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대구 경부로 바라볼 때 특히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는 일자리라는 요소는 잘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내세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권을 보면은 특히 경기도권 안에서는 평택은 삼성전자가 유명하고 청주는 SK 하이닉스가 유명하고 이런 일자리들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 지역들은 그럴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교통과 학군이라는 요소로만 해석을 좀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포인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정부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밀고 있고 2045년 정도까지 또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20년 이상은 이런 일자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즉 포인트가 앞으로 생겼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투자 심리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같이 변하게 될 지형까지 함께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 대구 경북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이상 한 도시만으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이 광역화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을 중심으로 부동산도 이제 좀 재편이 될 것이고 포인트가 맞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구미나 포항 같은 곳에 정말 핵심적인 일자리가 생겼을 때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나름의 주거 단지들은 또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 집은 대구에 마련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이까지 이제 같이 사는 걸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고, 앞으로 광역교통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주변 도시들은 일자리의 역할이 좀 더 강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대구 중심으로는 주거의 역할이 좀 많이 강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교통 중심으로 주거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 신암 뉴타운이라든지 평리 뉴타운 혹은 태평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왜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 지역에서도 광역교통 주변에는 주거 단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미라고 하면은 구미역 주변에 이제 원평동 재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공단 쪽으로 해서는 이제 신도시죠. 옥계, 산동 이런 쪽으로도 주거 단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다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포인트가 맞는 것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구미 쪽으로 해서는 젊은 층 수요들이 엄청 많이 빠져서 원룸 같은 것들이 참 싸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원룸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룸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이런 곳들이 또 좌우로 있긴 하지만은 사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광역교통으로 인한 주변 일대 개발, 여기까지 이제 같이 잡아보자면 이곳들 왜 개발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쪽으로 해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향후 미래성과 지금 당장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는 별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갈 만한 인프라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살기에는 참 애매하다는 거죠. 이제 미분양이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당장에는 뭐 투자성이 좀 적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점점 늘어나게 될 수요를 생각해보고 또 이제 광역교통이라는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점점 인식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눈길을 좀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대구 경북권에서 이어지는 곳들이 어느 한 곳이라도 잘 되면 다른 곳에 이제 연계가 좀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참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지만 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동네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 경북 위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뭐 경상도권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얘기하는 날들도 머지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잘 정리를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제가 부동산에는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또 댓글로 하나 둘씩 풀어주시면 보시는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